오키나와의 무덤들. 내가 되어봐.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 해병대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오키나와는 일본 남쪽에 위치한 말 그대로 미군 기지로 뒤덮여 있는 섬이야. 섬에서 가장 작은 해병대 기지인 캠프 코튼이라는 작고 조용한 기지에 근무하는 중. 완전 정글 속이야. 임시 기지 경비부대에 배치되어 경비 준부사관으로 근무하게 됐어. 기본적으로 사무실과 TV가 있는 작은 경비실에 앉아 무전을 살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처리하는 일이었지. 조용한 목요일 밤 근무. 몰아치는 비바람, 천둥, 번개 등. 초소의 초병에게서 젊은 여자애가 게이트 옆에 정글로 걸어 들어간다는 무전을 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즉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짐작해. 당연하지만. 베레타, 페퍼 스프레이, 손전등, 무전기 등을 챙겨.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어. 그 여자애가 발견된 곳으로 걸어가. 여기서 설명을 해야겠는데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격전지이자 가장 처참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했어. 수천, 못해도 수백 명의 민간인이 죽어나왔기 때문에 난 이미 유령이나 그런 거라고 짐작하고 있던 중이었지. 게이트에 도착해. 아주 흠뻑 젖었어. 추병한테 본 것에 대해 물어봐. 글쎄, 하얀 옷을 입은 키 작은 지역 여자애였는데 간호사 옷을 입었고 게이트를 따라 나 있는 오솔길로 내려갔어. 이 오솔길이 무덤들로 이어진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일본엔 이런 큰 무덤들이 도처에 있는데 그곳에 무단 침입하는 건 매우 무리한 일이라고 해.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귀신이 쓰인다고들 하지. 기지엔 가족을 제외하곤 출입이 금지된 무덤들이 좀 있었어.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까지 전부 박혀 있었지. 큰일 났네. 길로 걸어가서 덤불에 손전등을 비추어봐. 아무것도 없어. 거기 누구 있냐고 소리도 질러봐. 대답도 없어. 피곤하고 젖고 그리고 약간 겁먹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 어차피 망할 유령일 테니까 뭐. 추병한테 아마 고양이였을 거라고 말해. 오키나와는 아주 지천이 고양이였어. 그래, 아마 그렇겠지. 2시간 후. 추병 근무교대. 이제 게이트는 다른 사람이 지켜. 추병이 누군가 덤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봤다고 무전을 쳐. 아우 진짜. 새벽 2시쯤. 전보다 바람도 거세고 아직도 비가 쏟아지고 있어. 추병은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라. 다시 확인하러 가. 추병한테 그게 간호사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냐고 물어봐. 그랬다고 대답해. 이쯤 되니 좀 더 궁금해져서 이번에는 진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마음먹어. 길 따라 올라가서 소리쳐 불러봤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어. 풀숲을 헤치고 정글로 들어가. 곧바로 후회했지만 계속 가기로 결심해. 진짜 엄청나게 어두워. 손전등은 그냥 모든 걸 더 소름 끼치게만 만들 뿐이야. 매년 이맘때쯤이면 뱀이 많다는 걸 기억해내. 그리고 엄청나게 큰 바나나 거미도. 겁을 먹어. 표지판이 보일 때까지는 가보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빨간색과 노란색의 커다란 표지판이라 놓칠 수가 없어. 숲은 훨씬 어둡지만 또한 훨씬 조용해 보였어.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아. 오솔길이 네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들어가. 표지판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이쯤 되자 정글 바깥도 보이지 않아. 너무 깊이 들어와서 네가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젠장, 길을 잃었어. 정말 겁먹기 시작해. 전략적으로 멈추고 심호흡하고 침착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누가 총 쏘는 것도 아니잖아. 이것보다 더한 일도 겪어봐. 개냘프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등골이 오싹해지고 공포에 질려. 거기 누구 있냐고 묻자 소리가 더 커져. 계속해서 커져.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느껴. 다 포기하고 울음소리와 내 뒤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걸어가. 즉, 정글의 더 깊은 곳을 향해. 얘가 미쳤지. 진흙과 고인물이 아닌 딱딱한 표면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나. 손전등을 켜. 자갈길이야. 이게 무슨... 주변을 좀 더 둘러봐. 난 거대한 무덤에서 6m 떨어진 곳에 있어. 여기 묻히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용서해주세요.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울음소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거리에서 들려와. 마치 날 따라오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몰라 그곳에 가만히 서 있어.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갑자기 삐리릭? 시어주 여기는 에코3 알파 라디오 체크 오버? 살짝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라. 똥도 약간 지린 것 같아. 무전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렸어. 확인, 수신양호 이상. 무전기를 집어넣으면서 울음소리가 멈췄다는 것을 눈치채 고개를 들어. 간호사 여자애가 무덤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져. 이렇게 무서워 본 적은 처음이야. 키가 작은 일본인 여자아이. 10대 초중반쯤. 눈처럼 창백해. 바로 뒤돌아서 거기서 뛰쳐나와. 계속 뛰어서 정글에서 빠져나와. 들어온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 엄청 놀란 채로 완전히 젖어서 초소로 돌아와. 다음날 모두에게 말해.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자기랑 동료 몇몇이 그 간호사를 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말해. 그 이후로 내 방 불이 저절로 꺼진다든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없다든가, 물건들이 넘어진다든가 하는 일들이 일어나. 아직도 그 방에 살아. 여전히 귀신 들린 채로. 어느 날 불이 꺼지고 룸메이트와 나 둘 다 검은 형체를 봐. 우리의 첫 반응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어. 첨부한 이미지가 그거야. 볼 때마다 메스꺼워지고 소름이 돋아. 와이오밍 스토커.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줄게. 나는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의 지역 단체에서 지형학자 및 야생동물 추적 조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내 업무는 지역을 관측하고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과 모이는 장소를 사냥 및 생태학적 목적으로 지도로 만드는 일이야. 일을 하러 나올 때면 길목을 찾을 때까지는 주로 ATV를 타고 이동하고, 지도는 도보로 그렸지.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트레일을 따라 설치된 기지에서 기름을 넣거나 밤을 보내거나 악천후를 피하거나 해. 숲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도 많이 보았어. 완전히 해체된 사슴, 반으로 찢긴 수컷 엘크, 방금 죽은 동물 시체의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 있는 구멍 같은 거 말이야.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 불안해지긴 하지만 난 보통 모종의 끔찍한 기생충이나 곰의 공격 같은 걸로 치부해 왔었지. 하지만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와 맞서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만든 일이 일어났어. 얼마 전 2월 첫째 주, 와이오밍과 콜로라도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 기지 근처에서 있었던 일이었지. 당시는 비교적 가볍게 눈이 내리고 있었어. 흩날리는 거에 가까웠지. 걸어서 ATV로 돌아가는 동안엔 대부분의 눈을 침엽수가 막아주었어. 눈은 조금밖에 내리고 있지 않았지만 트레일 바깥쪽 지면엔 눈이 30cm 정도 깊이로 쌓여있어서 움직이는 것도 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힘들었지. ATV에 올라 트레일을 따라 약 800m가량을 달려 와이오밍으로 거의 넘어갈 뻔했을 때 나는 방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동물의 흔적을 발견했어. ATV에서 내린 다음 눈 속에서 작은 핏방울이
그 흔적을 따라 떨어져 있는 것과 함께 곰의 발자국과 그 뒤로 무언가가 끌려가는 것 같은 자국을 발견했고, 나는 ATV의 거치대에서 총을 꺼내 어깨에 메었어. 동물의 흔적은 새로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발자국과 핏자국은 눈으로 덮이기 시작하고 있었지. 그 흔적을 따라 걷다가 곰 발자국 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 거의 사람 발자국처럼 보였지만 다소 길고 가늘었으며 끝에 발가락이 4개뿐이었어. 그 발자국은 곰 발자국 안에서 뒤틀려 있었는데 마치 그 동물의 발이 곰의 발자국을 밟은 채로 살짝 회전한 것처럼 보였었지. 계속 따라가면서 이따금씩 발자국을 흘끔거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물의 발자국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 넓은 공터가 시작되는 곳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곰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을 멈췄어. 이 넓은 공터에 모르는 동물과 함께 있다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거든. 그 흔적을 지도에 남기고 포식자 활동이 높으면 나타내는 빨간색 선을 그어.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내 부츠 발자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난 덩치가 꽤 있어. 키가 188에 290짜리 신발을 신는 사람인데 그 무언가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보다 훨씬 컸던 거야. 하지만 최악인 부분은 그게 아니었어. 그게 뭔진 몰라도 내 부츠 발자국을 거슬러 올라 내가 향하고 있던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그게 뭔진 몰라도 내가 모르는 새에 내 등 뒤로 돌아서 내 ATV를 향하고 있던 거였어. 나는 소총을 어깨에 견착하고 총을 장전했어. 그리고 뒤돌아 걸어가면서 이따금씩 그 뒤틀린 발자국이 여전히 내 발자국에 겹쳐있는지 흘끗 내려다보았지. ATV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발자국이 ATV 주위를 돌다가 뒤쪽에서 약간 서성거렸다는 걸 알아차렸고, 그런 다음 나는 연료통이 없어졌다는 것과 그것이 내가 왔던 길을 따라 휘발유 자국을 남긴 것을 발견했어. 나는 내 연료를 훔쳐간 뭔지 모를 그것과 거리를 두기 위해 ATV에 올라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지. 와이오밍으로 넘어간 후 모든 것이 비교적 고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눈송이는 거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어. 떨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공중에 멈춰 있는 것도 아니었지. 시동을 끄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 동물 소리도, 눈 내리는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도 말이야. 마치 무언가가 모든 소리를 막아버린 것처럼. 또 다른 길목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길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어. ATV에서 내려 나무 사이에 눈 덮인 바위투성이 공터를 향해 걸어가. 길목을 따라가는 동안 그림자가 잠깐씩 보여. 여러 개가 아닌 단 하나의 그림자가 나와 함께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 나는 수면 부족으로 헛것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 돌아오는 길에 등줄기를 따라 오한이 느껴졌어. 내 발자국에 지난번 길에서 본 것과 같은 발자국이 있었던 거야. 똑같이 뒤틀린 사람의 발자국이었지만 이번엔 무언가가 앞당에 닿아 있었어. 좌우로 슥슥 밀어내듯이. 거의 마치 그것이 내 냄새를 추적했던 것처럼. 눈 가로 움직임이 보였고 나는 권총을 꺼내들며 ATV에 소총을 두고 온 것을 후회했어. 왼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 마치 폐가 귀뚫린 사슴이 내는 소리 같은. 난 권총을 꺼내 숲속에다가 쏘았고 사시나무에 명중하여 작은 줄기에 구멍을 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움직임도 눈도 동물도 없었지. 나는 이전에 그 넓은 공터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ATV로 달렸어. 나를 따라오던 것이 무엇이었든 거기서 나를 앞질렀어. 나는 지난번처럼 ATV 주변의 흔적을 따라가다가 이번엔 무엇을 가져갔는지 보려고 멈췄어. 그것은 내 소총을 가져갔어. 내 소총. 입으로 물어가려면 덩치가 엄청 커야 하고 손을 써서 가져가려면 충분한 힘이 필요한 커다란 소총. 발자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내가 매번 놓쳤던 것을 발견했어. 발자국의 안쪽
뒤틀린 부분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뒤틀린 눈 끝으로 4개의 매우 긴 돌출부가 튀어나와 있는 것을, 원숭이의 발처럼 보였으나 더 길고 손처럼 생겼고 사람의 것이라기엔 좀 다른 그것을, ATV에 올라타 스로틀을 감았고 타이어가 잠깐 헛돌다가 접지력을 회복한 뒤 길을 튀어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길로 돌아가기엔 연료가 부족해서 다음 기지로 가야만 했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작은 오두막이나 헛강 같아 보이는 그 건물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심되어 보여서 거의 눈물이 나올 뻔했어. ATV에 필요한 연료,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었지. 해가 지고 있었고 발전기를 켠 다음 스토브에 불을 피우던 중 무전기가 지직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어. 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펄쩍 뛰어올랐지. 무전기로 달려가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구출팀이나 추가 인원을 요청했어. 이유를 물어오자 나는 곰한테 쫓기다가 길에 소총을 떨어뜨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비웃음이 섞인 듯 했지만 내 요청에 응해주었어. 아침이면 우리 팀이 도착할 거야. 내가 무전을 종료하고 안도감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커다란 쿵소리가 들렸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침대에 얼어붙었어. 그냥 숨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어. 난 겁쟁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권총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작은 창문으로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는지 내다보았지.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었어. 바보같이 나는 거기서 문을 열고 소리쳤어.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내 총 하나를 가져갔을지 몰라도 아직 하나 남아있거든 라고. 아무 대답도 없어. 문에 무엇이 부딪힌 건지 확인하려고 문을 보았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건 눈덩이의 잔해 뿐이었어. 그건 눈덩이가 부딪히는 소리였던 거야. 움직임이 보이길 기다리고 있자 왼쪽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덩이가 날아와 내 어깨를 때렸어. 뒤지기 싫으면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소리치며 나는 문을 거칠게 닫고 눈덩이를 던진 무언가에게 맞서기 위해 달려나갔어. 눈덩이가 온 곳을 향하며 발자국이나 움직이는 흔적이 있는지 살폈어. 그러다 난 어둠 속에서 마치 쓰러진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땅바닥에서 허둥지둥 일어서며 거친 숨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어. 멈춰서서 조준했지만 내 앞에 있던 그 무언가는 내 발을 이용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나갔어. 내가 달릴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둠 속으로 검은 실루엣이 쏜살같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얼어붙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숨소리도 달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고 난 후에야 난 오두막으로 돌아갔어. 오두막이 있는 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멈췄어. 숲에서 살아나왔다는 안도감에 휩싸였지. 심호흡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데크에 달린 현관등 불빛을 맞으며 오두막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힘을 아끼기 위해 내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아래를 내려다본 난 거의 토할 뻔했어. 그 뒤틀린 발자국이 내 발자국을 따라 오두막 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오두막에서 뻗어나오는 내 발자국을 보았고 내 발자국을 하나하나 지지긴 그 뒤틀린 발자국들은 현관에 닿을 때까지 뻗어 있었어. 그것이 끌고 온 눈과 함께 내 소총과 연료통이 현관 벽에 깔끔하게 기대어져 있었어. 문이 비틀린 채 살짝 열려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놈의 다리가 쏜살같이 들어가는 것을 본 것만 같았어. 여기서 내가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놈을 쏘아 죽였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은 나머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내가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어. 나는 동이 틀 때까지 무릎을 감싸 안고 땅에 주저앉아 있었지. 나는 어둠 속에서 6시간을 보냈어. 그 무언가가 나와서 날 끝장내버리길 기다리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동료들은 눈에 뒤덮인 채
총을 뽑아들고 오두막에 겨누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 그들은 나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오두막을 수색했지. 모든 식량이 먹힌 상태였고 침대는 찢어 발겨져 마치 개가 잘 법한 것처럼 생긴 임시 둥지로 만들어졌으며 무전기까지 파괴되어 있었지만 나를 사냥했던 그 무언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